우리가 지금 누리는 이 엄청난 AI 기술 혁신, 그 심장을 뛰게 할 새로운 동력원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바로 우리 디지털 미래에 보이지 않는 심장, 소형 모듈 원자로 SMR에 대해서 말이죠. AI 정말 대단하죠? 그런데 이 모든 혁신 뒤에는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엄청난 대가가 숨어 있습니다. 과연 그게 뭘까요? 정답은 바로 전기입니다. 상상이 가시나요? 우리가 챗GPT에 질문 하나를 던질 때 구글 검색을 할 때보다 무려 10배나 더 많은 전기가 소모됩니다. 네, 10배요. 바로 이 숫자에서부터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숙제가 시작됩니다. 맞습니다. AI 혁명은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벽에 부딪히고 있어요. 바로 전력 부족이라는 벽이죠. 지금부터 그 실체가 얼마나 심각한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건 국제에너지기구 IEA의 공식적인 경고입니다. 불과 몇 년 뒤인 2030년이면 전 세계 데이터 센터가 쓰는 전기량이 일본이라는 나라 전체가 쓰는 양과 같아진다는 거예요. 잠시만 생각해봐도 이게 지속 가능한 방식이 아니라는 건 분명하죠. 이게 그냥 먼 미래의 예측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 우리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에요. 세계 최대 기업인 아마존이 전기를 구하지 못해서 데이터 센터 건설을 취소했고요. 테슬라 공장 증설은 2년이나 늦춰졌습니다. 돈이 있어도 전기가 없어서 사업을 못하는 시대가 정말로 와버린 거죠. 그럼 이런 생각 드실 수 있어요.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친환경 에너지로 해결하면 안 되나? 아쉽게도 여기엔 아주 명확한 한계가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는 1년 365일, 24시간, 단 1초도 멈추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태양광은 해가 지면 멈추고 풍력은 바람이 안 불면 멈춥니다. 이런 간헐적인 에너지원으로는 절대 멈춰선 안 되는 데이터 센터의 심장을 맡길 수가 없는 거죠. 바로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빅테크 기업들과 각국 정부가 일제히 주목하기 시작한 진짜 게임 체인저가 등장합니다. 그 이름은 바로 소형 모듈 원자로 SMR입니다. SMR 들어보셨나요? 개념은 아주 간단하면서도 혁신적입니다. 우리가 알던 거대한 원자력 발전소를 레고 블록처럼 작게 쪼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공장에서 핵심 부품들을 대량으로 찍어낸 다음에 필요한 곳에 가져가서 안전하고 빠르게 조립하는 방식이죠. 이 구조도를 한번 보세요. 좀 복잡해 보이지만 핵심은 이겁니다. 원자로, 증기 발생기, 냉각제 펌프 같은 가장 중요한 부품들이 전부 이 하나의 강철 용기 안에 쏙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덕분에 외부로 연결되는 큰 배관들이 없어져서 사고 위험을 획기적으로 줄였습니다. 바로 이 컴팩트한 설계가 SMR 안전성의 비밀인 셈이죠. SMR이 왜 AI 시대의 구원투수라고 불리는지 딱 3가지만 보시면 바로 이해가 됩니다. 첫째, 작고 안전해서 데이터 센터 바로 옆에 지을 수 있어요. 송전탑도, 송전선도 필요 없으니 전력 손실이 거의 없죠. 둘째, 날씨가 어떻든 상관없이 1년 365일 24시간 내내 똑같은 전기를 뿜어냅니다. 그야말로 궁극의 안정성이죠. 그리고 셋째, 마치 레고처럼 전기가 더 필요하면 모듈 하나를 그냥 더 갖다 붙이면 됩니다. 정말 똑똑하지 않나요? 바로 이런 엄청난 장점들 때문에 지금 전 세계는 SMR 기술을 먼저 차지하기 위한 치열한 경쟁, 말 그대로 골드러시에 뛰어들었습니다. 미래 에너지 시장의 패권을 누가 쥐느냐, 그 싸움이 시작된 겁니다. 근데 이 경쟁은 단순히 기술력만 겨루는 게 아닙니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이 벌어지는 새로운 전쟁터이기도 해요. 중국이 이미 세계 최초로 상업용 SMR을 가동하기 시작하면서 미국은 이걸 국가안보의 문제로 보고 SMR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 치열한 경쟁의 선두에는 미국의 대표 선수들이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직접 밀어주는 뉴스케일 파워, 챗GPT를 만든 샘 올트먼이 투자한 오클로, 그리고 아마존의 선택을 받은 엑스에너지까지 바로 이 기업들이 미래 SMR 시장의 표준을 만들기 위해 지금 혈투를 벌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 있습니다. 이 SMR 경쟁의 판도가 우리가 잘 아는 반도체 산업의 구도와 굉장히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다는 점인데요. 바로 이 공식입니다. 미국이 설계하고 한국이 생산한다. 네, 맞습니다. SMR의 혁신적인 설계도는 미국에서 나오지만 그 복잡하고 정밀한 핵심 기자재를 실제로 만들어낼 수 있는 나라는 전 세계에 거의 없습니다. 수십 년간 대형 원전을 지으면서 쌓아온 압도적인 기술력 덕분이죠. 그 중심에 바로 한국의 두산에너빌리티나 DLEC 같은 기업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이 SMR 시대의 파운드리, 즉 세계적인 생산기지가 될 거라는 전망이 계속해서 나오는 거죠. 하지만
SMR이 가는 길이 마냥 장밋빛인 것만은 아닙니다. 이게 실제로 우리 삶에 들어오기까지는 아직 넘어야 할 중요한 산들이 남아있죠. 현실적인 과제들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SMR 대장주로 불렸던 뉴스케일 파워의 주가를 한번 보시죠. 엄청난 기대를 받으며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다가 불과 몇 달 만에 70% 넘게 폭락했습니다. 이게 바로 지금 SMR 시장이 처한 현실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어마어마한 잠재력과 함께 살얼음판 같은 금융 리스크가 공존하고 있는 거죠. 넘어야 할 산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돈 문제. 천문학적인 초기 투자 비용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둘째, 규제 문제. 세상에서 가장 까다로운 안전기준을 통과해야 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걸 넘어서 정말 이게 돈이 되는 사업이라는 걸 증명해야 하는 상업성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일정은 어떻게 될까요? 2020년에 첫 설계 승인이 났고요. 전문가들은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누가 SMR을 공급할지 수주 경쟁이 시작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빠르면 2030년쯤에는 최초의 상업용 SMR이 가동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을 전망입니다. 정리를 좀 해볼까요? SMR이 모든 에너지 문제를 해결해줄 마법의 지팡이는 아닐 겁니다. 분명히 한계도 있고 넘어야 할 과제도 많죠. 하지만 AI 혁명이 불러온 이 거대한 전력 위기라는 퍼즐을 맞추는 데 있어서 SMR이 가장 중요하고 어쩌면 대체 불가능한 조각 중 하나라는 점은 점점 더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과연 SMR은 에너지의 미래가 될까요? 아니면 위험 부담이 너무 큰 거대한 도박으로 남게 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앞으로 우리 AI 시대의 미래를 결정하게 될 겁니다.